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가 힘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조건 정보의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알짜 정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오늘도 그런 정보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죠.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만큼 네. 그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셨죠?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불철주야 어떤 정보를 네. 모아와서 소개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짜 정보가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린 네네. 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보 어떤 내용이죠? 일단 취업 정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다양한 취업 정보 사이트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알고 가자 알짜 정보, 활용하자 핫 정보. 어머, 이건 또 왜 새로운 겁니까? 새로운 핫도 기획을 아유, 갈수록 또 네. 텐션이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 정보 사이트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이에요? 아마도 네. MC님은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담되는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좀 바뀐 제도인데요. 네. 예전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불렸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많이 했죠. 취업 성공 패키지가 사실 입에 붙었는데. 네, 취성패. 그렇죠. 국민 취업 제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네. 이름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국민취업제도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국민취업 정보에 대해 제도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국민취업제도라는 건 이제 2021년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취업 지원 서비스도 종합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일컬어서 이제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다가 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통합된 거죠. 그래요.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이제 합쳐진 개념이고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사실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처럼 꼼꼼하게 네. 소개해드릴 기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작해보죠. 자, 일단 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네. www.work죠. 네, go.kr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굉장히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네. 자, 먼저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까지 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네. 이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에게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 방향 자체가 이제 취업도 지원을 해주고 또 저소득층에게 소득도 지원을 해줘서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소득이 좀 없으면 이게 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들을 모두 잡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또 취업 지원 서비스, 뭐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서 네. 좀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운영 방향도 지금 설명해 주셨고,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저소득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 지원 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먼저 그렇죠. 파악을 해야지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지원 대상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뭐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모두 지원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유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두 가지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취업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 촉진 수당도 이제 받아서 실질적인 생계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소득보다도 취업 지원 서비스에 조금 이제 집중이 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유형, 2유형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잘 보면은 이 기준이 네. 소득입니까? 그렇죠.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첫 네. 번째 유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위소득 가구 단위로 50% 이하 그리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취업 경험 없이 그냥 돈만 좀 타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네. 신청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이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1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네.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격 요건 잘 살펴보시고요. 특정 계층도 지원이 가능하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내려가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정말 설명해 많아요. 주세요. 정말 특정 계층이 정말 다양하게 나눠져 그러네요.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계층하면 그냥 소득 기준으로 그냥 그렇죠. 나눠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네. 많은데 보십시오.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네. 여성 가장, 네.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중도 입국 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네.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미혼모나 한부모, 그리고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거기다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까지 총 15개의 아이고. 계층으로 많네요. 정말 세분화를 잘 네. 시켜놨어요. 네. 그래요. 이 부분이 진짜 이번에 새롭게 바뀐 또 강점이라는 특징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해당이 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없다.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지만 네. 현재 내가 대학생 2학년이다. 혹은 내가 지금 군대에 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군요. 생계급여 수급자인 네. 경우에는 이제 1유형에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유형 같은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시고요. 네. 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혹은 실업급여 종료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도 해당이 조금 어렵고요. 네.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혹은 역시 종료 후에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좀 수당 지원을 받는 것을 조금 이제 막는 그런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폭넓게 맞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 사람들이 네네.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또한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역시 종료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도 해당이 어렵고요.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분들도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좀 있다 네. 싶으신 분들도 해당이 조금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1년 1월 시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2020년에 이제 취성패라든지 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2021년 1월 이후에 좀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2021년 2월에 끝났다. 8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좀 잘 따져보고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이 사실 참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볼까요? 자, 지원 네. 내용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취업 지원 서비스는 유형 두 가지 모두 공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일단 상담을 하는데 대충 상담하지 않아요. 심층적으로 그 이제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을 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할지 그 활동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래요. 그 계획 이제 맞춰서 직업 훈련 또 일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복지 서비스도 연계를 해주고 또 네. 취업도 알선해주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더해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소득도 일정 부분 이제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이제 위해서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에서 6개월까지 최대의 구직 촉진 수당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이 구직 촉진 수당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네.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다 좋아요. 이제 차근차근 워낙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내가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 물론 기준이 명확하게 맞아요. 있습니다만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설명하는 저도 대충 들으면 그래요? 헷갈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네.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1, 유형 같은 경우는 심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심사가 있고 그래서 선발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소득이죠.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120과 50%로 나뉘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 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재산은 모두 공동으로 3억 원 이하 이제 재산은 이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취업 경험도 역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 유형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조금 나뉜다라는 거. 선발형 같은 경우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비경제활동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 같은 경우는 1, 유형과 2, 유형 모두 공통으로 15세부터 69세 사이에서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원 내용 아래 써 있는 것처럼 구진 촉진 수당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득을 조금 보게 그러네요. 되죠.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층들 네, 있잖아요. 15가지. 소득은 무관합니다. 네. 그 계층에 해당이 되면 예, 소득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고요. 청년층 역시 소득은 무관합니다.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1, 유형과 2,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또 취업 경험이 되겠죠. 네, 1, 유형 같은 경우는 재산이 3억 원 이하에다가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2, 유형,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재산 무관하고요. 취업 경험도 역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구직 촉진 수당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점 네. 두 번째 유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한번 따져 보시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네.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네네.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www.work 네. 외우기도 쉽습니다. 네네.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go.kr 그러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온라인 활용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도 역시 포털 같은데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 또 자세히 설명이 써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만 뭐 사이트 들어가셔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 회복을 위해 2021년 디지털, 돌봄, 방역 등 78만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 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름하여 8개 부처 협업으로 탄생한 경력단절 여성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가 출범된 겁니다.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공공, 민간 부분 여성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세일 여성 인턴 확대, 연구개발, 여성연구원 급여 지원 등으로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한 7만 7천 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2021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개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숙련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합니다.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정부와 부서들 더 파이팅 해주셔서 웃으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일자리 한라인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1유형, 2유형도 살펴봤고 15가지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계층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먼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좀 계획이 세워져 있고 청사진이 그려져야 그래도 그쵸. 마음 편하게 조금 엇나가더라도 네. 그걸 잘 개선해서 맞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좀 취업이 어려웠는지, 네. 내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개인별 특성에 맞춰서 취업 활동 계획을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이제 수립을 해줍니다. 네. 진로 상담이나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가 이런 직업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이런 직업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좀 나에게 말맞는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대면과 또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의 의무사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각종 이제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요. 네. 또 이제 나에게 맞춤형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요. 또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또 창업이라면 창업 지원, 내가 해외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외 취업 지원, 거기다가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복지, 그리고 좀 내가 예를 들면 뭐 신용이 좀 저신용자다 네네네.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금융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취업하는데 걸림돌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이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저희 같은 일자리 한라인도 있겠지만 네. 이 포털 사이트에서도 역시나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도 알려주고 있고요. 네. 면접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화술도 알려주고요. 맞춤형으로 또 취업 알선도 취업해주고 있고요. 또 구직자의 만남의 날 같은 네.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미팅, 상견례 약간 이런 그러네요. 느낌으로 진행도 하고 있고요. 동행 면접 또 이제 같이 실행을 하고 있고요. 채용 박람회나 채용 대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쭉 살펴봤습니다. 소득 지원도 유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달라진다고 네, 앞서서 맞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받는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로 받고 싶으세요? 현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또 이제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그래요.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금 지원이 이제 상당히 반갑게 또 메리트죠. 들리고요. 메리트입니다. 자, 취업 유형 진단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겠습니다. 취업 유형 진단 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신경 써서 어디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뭐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저도 받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도요. 이런 거를 이제야 네. 알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결국 내가 어떤 정도의 지금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 혹은 내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뭐 구직에 대한 태도나 배경 정보, 업무 숙련 경험 등을 통해서 진단을 아주 간단하게 편리하게 몇 번의 어떤 그런 상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제 구직을 하고 싶은지 네. 이런 것들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네.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취업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하고 네.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요거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나의 취업 유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진단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과정이 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입니다.
일단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요.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결정이 이제 통보가 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통보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수급 자격이 결정이 됐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심리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면 상담 이후에 이제 취업 활동 계획을 함께 취업 역량, 의지 등을 이제 곁들여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한 1개월 이내에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이 되면 이제 1차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신청서 제출, 구직 촉진 수당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14일 이내에 이제 지급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러네요. 지급이 네. 되죠. 그 다음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고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시고요. 구인업체에 이제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 해서 6회차까지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월 2회 이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당만 좀 그럼 안 받아가시는 되겠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다 하면 계속해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이제 사후 관리도 있습니다. 뭐 미취업자분들은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종료가 되고 네. 3개월 뒤에도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취업자들에게는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업 성공 수당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뭐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진 네. 않지만 그래도 뭐 월 2회 이상 꼭 구직 활동을 이행하고 그런 네. 부분을 좀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월 2회 이상 내가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게 다 따라가실 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네. 운영기관을 먼저 한번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고용센터들이 서울 각지에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에게 맞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그 기관에 검색을 하셔서 찾아가 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쉽게 들어가셔서 네.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기관 찾기 네. 이것도 또 쉽게 찾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이트 진짜 많지만 알짜 사이트, 알짜 정보 오늘도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찾아오신 것 같고요. 이 포인트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자신이 진정성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악용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대부분의 선량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손해를 보실 또 그러면 수가 안 있거든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하시면 수당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 그냥 보고, 이게 바다예요. 이게 잘 되어 정말 있네요. 바다예요.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을 또 자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차근차근 또 홈페이지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지원할 건 하고 또 지원 받으실 건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오늘 알아봤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경험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것들과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체험형은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이고요. 인턴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참여 기업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체험형은 NGO, 공공기관, 중소, 중견기업이고요. 인턴형은 취업 연계가 가능한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기간도 좀 다른데요. 체험형은 30일, 인턴형은 최대 3개월입니다. 금액 지원도 차이가 있겠죠? 체험형은 참여자에게 1일 최대 2만 원, 참여 기업에게는 멘토링 수당으로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인턴형의 경우 참여자는 기업과 임금을 협의하고 참여 기업은 멘토링 수당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과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취업활동을 계획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필요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 희망기업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료한 후에는 만족도 조사까지 해주시고요. 그래야 다음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전해주실 수 있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취업 역량도 키우시고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